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매주 수요일 사랑에 따른 2부는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여정으로 함께합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시간. 오늘도 도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 운동본부 이사장 최성한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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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한 주간도 가족과 함께 감사함으로 즐겁게 소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지내셨을 것 같고, 지난주에 또 저희가 네. 숙제를 드렸었어요. 네, 숙제. 숙제라고 말하면 마음에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내와 뭐였나요? 자녀들에게 네. 감사한 것들 한 20가지 작성해서 데이트하면서 읽어주는 것. 맞아요. 네. 그걸 숙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잘 수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목사님 한번 하셨나요? 20가지 썼는데 네. 아들은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네. 딸은 생일이라고 집에 안 들어오고 외박하고 해가지고 아직 데이트는 못했어요. 데이트를 네. 못하고 네. 사모님께는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대전에서 데이트할 때 읽어준다고 가져놓고 안 해줬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숙제를 하셨는지 숙제로 드렸었는데 하신 분들 계시면요, 오늘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그렇게 숙제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여러분은 풀타임 아버지십니까? 파타임 아버지십니까? 풀타임, 파트타임. 타임. 여러분이 시간제 아빠. 가족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정규직 아버지신가요? 비정규직 아버지신가요? 아하. 의미심장하네요. 물론 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표를 낼 수도 없는 그렇죠. 풀타임 정규직, 그리고 죽어서도 아버지로 남는 항존직 아버지입니다. 항존직. 예, 그래서 오늘 14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네. 아버지 함께 있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함께 있어 있어주세요. 주세요. 예,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아빠들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 아버지들과도 꼭 나눠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 함께 있어 주세요라는 그 주제가 음. 처음에는 가볍게 다가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네요. 네,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게요. 목사님은 풀타임 아버지십니까? 파트타임 아버지십니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풀타임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죠. 참 대답하기 어려운 네. 선뜻 질문이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저기 이 지구를 건너편에 반대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현지인 아버지 학교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저도 그 10주년 행사에 축하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아브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아버지 학교 운동에 이렇게 연합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인 가정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중 한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분이 남아공에 가셔서 처음부터 아버지 학교를 하신 게 아니고 네. 청소년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선 청소년 성품 교육을 시작하셨답니다. 성품 교육이요. 네. 그래서 정직, 용기와 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왜 그런 덕목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을 지나도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없더랍니다. 평소 아이들 안에 어떤 분노가 가득한데 자기들끼리 싸움이라도 시작되면 매우 폭력적인 모습들로 분출되고 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할 줄도 모르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또 10대 임신, 또 마약, 투약,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진짜 심각하네요.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게요. 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남아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또 삶의 모범을 누구한테도 지도받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아버지 부재, 이 아버지 부재에서 찾았고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알게 된 것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였고 아버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아공 그 청소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 운동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게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부재가 사실은 많은 남아공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보호를 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던 거군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의 사람됨의 그 기본은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배워서 사회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 뭐 남아공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아버지 부재라는 것은 가정이 이제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과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없는 미국, Fatherless America라는 책을 쓴 저자 데이비드 블랭큰 호는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부성의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그 부성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아이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기억조차 못한다. 그러면서 부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1995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지금 2023년 현재 상황은 뭐 더 나아졌을까요? 아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약 30년이 지금 95년에 네. 발간. 30년이 지난 지인데. 네. 네. 이 필요할 때 의지할 그 권위 체계의 부재, 이 권위 체계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많은 아동들,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미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아버지가 항상 계시지 않는 가정이 정말 많잖아요. 네. 다양한 이유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요즘 시대는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부재가 불러온 심각한 사회 문제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가정을 떠난 경우는 물론이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인 가정이 허다합니다. 네. 아버지가 이 가정 생활과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한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오래 지속돼서 제 역할을 잃어버린 역기능 가정,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 함께 있어 주세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지 아버지의 역할을 또 배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버지 함께 있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신 최정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 아버지 부재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체하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예. 특별히 아버지의 기능 중에 그 자녀들에게 그 소속감을 심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주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그 소속감을 찾아서 가정 바깥으로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무엇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참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인류 가족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로 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어머니하고 또 그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옛말엔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가정사역 단체인 Youth Builders의 대표 짐 번스는 우리 가족 행복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함께 있어줌의 위력, the power of being there를 강조합니다. 이를 우리 주제에 맞게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자녀들은 아버지 존재 자체를 보살핌과 유대감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네. 곁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어줌으로써 아이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사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종종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 문득 우리 애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그 시절 아마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전담시키고 저는 밖으로만 돌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빠들에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라고,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을 즐겨야 한다고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곤 합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쉽게 하는 착각이 있는데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 가족과 함께 할 여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 여유가 생길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함께 하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자녀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착각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가자, 나중에 하자, 자꾸 이런 미루는 말을 아빠들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에,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성장 발달 단계를 아마 껑충껑충 뛰어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빠랑 놀지 않으려고 할 날이 곧 옵니다. 맞아. 같이 안 놀아줘요. 그래서 지금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사연 중에서도 항상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아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친구들끼리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곧 부모보다가 친구가 중요해지는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전 직장에서 제가 함께 근무하던 미국인들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직장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도 그날 가족과의 선약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저녁에 딸이 학교에서 그 탤런트 쇼, 학예회죠. 학예회에서 그 댄싱을 하는데 그걸 보러 가야 된다고, 뭐 아무리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저녁에는 나는 아들과 하키 게임을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참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죠. 회사 상사들이 보기에는 저건 부적응자다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문화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보통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시하지 않죠. 회사 일, 바깥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이 늘 희생돼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님 중에 중국 천진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학교를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국인이었는데 이 미국인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학부모 모임을 하면 네. 한국 학생 부모님 중에 어머니들만 오시고 아버지들은 한 분도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형제님께서 우리 아버지 학교로 연락하셔서 결국엔 그 학교와 아버지 학교가 협력해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패밀리 캠프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교사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부모님 뭐 가야 되는 데는 전부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울 때 놀이터에서 다치다 울면 아빠 하고 울었어요. 아, 그랬군요.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 정도였군요. 물론 어머님도 돌봐주시긴 했지만. 네.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의 함께함이라는 의미가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아버지들이 그런 반성이 되는 경험들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감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녀 인생에 아버지의 부재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원자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우리 곁에 있지 않았다.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하.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죠. 그렇군요. 아버지의 부재, 자녀에게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부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어줄 때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심오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주 놓치고 맙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함께 있어줄 때 놀라울 정도로 장애물과 상황을 잘 극복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뭐 최신 양육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시간, 에너지, 헌신을 투자하셔서 진심으로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게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참 가슴에 와닿고 인상적이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함께 있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들 은혜 있으시면 샵 9330번으로 나눠주세요. 5586번님은요. 이런 문자를 중간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남편님은요. 항존직 남편이고 땡돌이 퇴근 아빠였었습니다. 들어오시면 아이들과 즐겁게 꿀꿀 돼지 싸움과 놀아주시던 아빠 차를 타고 또 어디든 항상 트렁크엔 코펠과 버너, 텐트 이런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온 지역을 데리고 놀아준 참 성실한 아빠였는데 세월이 무성하게 어느새 훌쩍 커서 결혼을 해서 우리 품을 떠나 예쁜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네. 어린 시절이 그립네요. 이런. 어유 훌륭한 남편이시고요. 그 예. 자녀들이 그때 그 아빠와의 그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캠핑을 하면서 뭐 번외의 음식을 함께 그러게요. 만들면서 네. 그런 훌륭한 긍정적인 그 추억을 많이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해서 예쁜 네.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면 아마 똑같이 맞아요.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유명한 명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등을 보고 자란다. 예, 그것이 이제 일본의 격언인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삶을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네.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뭘까요, 장로님? 아버지 학교에서도 늘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일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쁘게 돈 벌어 와가지고 멋진 옷과 장난감을 사줘도 나쁜 아버지인가요? 그렇죠.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 오늘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일어나라 사랑의 딸한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편하세요. 또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뜰한 2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이후에 또 문자로 선물 받으실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극동방 응원하세요. 극동방 오늘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